9월 6일 세상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런던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20억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이애나 공주의 장례식은 전례 없는 세계적인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영국 역사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없이 펼쳐진 슬픔의 이미지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순간이 있었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광경이었다. 두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무거운 관 뒤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당시 윌리엄 왕자는 겨우 15살이었고 해리 왕자는 12살 어린아이로 묵묵히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어린 얼굴은 창백하고 침울했다. 소년들이 지나가자 수많은 군중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슬픔과 왕실의 의무가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보도 위를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그들의 유년 시절 전체를 규정짓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해리 왕자를 수십 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의 어두운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 뒤를 따라 걷는 것은 소년들의 진정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를 막기 위해 마쿠에서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그들의 외삼촌인 찰스 스펜서였습니다. 찰스 스펜서는 다이애나를 몹시 아끼던 남동생이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자라면서 누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그는 왕실 안에서 누나가 겪었던 깊은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했다. 장례위원회는 갑자기 그에게 장례 행렬 계획을 알렸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이애나의 어린 아들들이 관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궁궐 보좌관들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스펜서는 버킹엄궁의 고위 관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대규모 장례식의 세부 사항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었다. 소년들이 걸어 나온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슬픔에 잠긴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갑작스럽고 격렬한 슬픔에 아직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스펜서는 아이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관계자들에게 다이애나가 결코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카메라 렌즈로부터 조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절박한 항의는 냉담한 저항의 벽에 부딪혔다. 궁궐의 공식적인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었다. 스펜서는 막강한 권력기관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반발하며 계획의 재고를 요구했다. 그는 그 발상이 극도로 잔인하고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을 시신 뒤에서 행진시키는 것은 전혀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망원 렌즈가 아이들의 모든 표정을 확대해서 찍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박한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결정적인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격렬한 논쟁 중에 궁궐 관리 한 명이 스펜서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윌리엄과 해리가 직접 걸어서 승선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작된 정보 하나가 스펜서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의 뜻을 존중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이라면 그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마지못해 그 문제를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리 왕자는 용감하게도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을 뿐이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12살 해리는 거부할 힘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저 맹목적으로 내려진 엄격한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스펜서는 나중에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냉혹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일에 휘말렸던 것이다. 장례식이 있던 아침은 슬픔으로 가득 차 무겁게 느껴졌다. 고풍스러운 거리에는 슬픔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은 시들어가는 꽃과 공주를 위한 손편지를 들고 있었다. 공기는 충격과 깊은 슬픔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례 행렬이 천천히 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찰스 스펜서는 찰스 왕세자와 필립 공 옆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걸었다. 두 어린 소녀는 그들 바로 옆에서 말없이 걸었다. 무자비한 텔레비전 카메라들은 윌리엄과 해리에게 주민했다. 그들의 시선은 굳건히 아스팔트를 향해 있었다. 그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전 세계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 포착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들을 용감하고 위험 있는 인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찰스 스펜서는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두 아이가 끔찍하고 부당한 의무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켄싱턴 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가는 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두 애어린 소녀는 단 한순간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엄격한 자제력을 발휘하며 감정을 억눌렀다.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몇 년 후 해리는 당시 자신의 내면 상태를 완전히 무감각했다고 묘사했다. 마치 감정이 완전히 차단된 것 같았다고 했다. 그 사건 전체가 그에게는 낯설고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비극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스펜서에게 그날의 고통은 여동생을 잃은 슬픔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부인할 수 없는 제도적 불의를 목격한 것이었다. 그는 조카들을 지키기 위한 쓰라린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었다. 그는 그들 곁을 함께 걷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스펜서가 다음의 한 행동은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펜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연단에 섰다. 그는 꼿꼿이 서서 여동생을 위해 준비한 추도사를 낭독했다.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 뒤를 이은 연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연설 중 하나였다. 왕실 장례식에서 행해진 이 연설은 매우 직설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군중에게 다이애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녀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 누이를 현대 시대에서 가장 쫓기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언론이 그녀를 끈질기게 추적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경직된 제도들을 질책했다. 왕실 가족들은 그의 날카로운 말에 침묵을 지켰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맨 앞줄 좌석에서 아무런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았다. 찰스 왕세자는 앞만 응시하며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모든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한 순간이 왔습니다. 스펜서는 재단 바로 앞에서 엄숙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의 혈통인 스펜서 가문이 언제나 두 아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스펜서 가문이 앞으로 윌리엄과 해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아이들이 다이애나의 유산에 속한다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안의 반응은 왕실 행사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군중은 크고 자발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고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은 신성한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박수를 보냈다. 왕실 장례식 관례를 완전히 어긴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스펜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는 바를 대변했다. 다이애나는 이 모든 시스템에 의해 심각한 부당함을 당했다. 마침내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일이 스펜서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그의 말이 아무리 강력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윌리엄과 해리는 이미 왕실 체계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왕위의 직계 후계자였다. 법적으로 그들을 왕실에서 분리시킬 방법은 없었다. 다이아에나가 바랐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는 직접 그들을 양육할 수도 없었다. 막강한 군주제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스펜서는 그들의 왕실 운명을 바꿀 실질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의 비극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년 후 하엘이 왕자는 그날의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장례 행렬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슬픔에 잠긴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다니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는 결코 없을 것이다. 사회가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방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찰스 스펜서에게 그 행렬은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단 한 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소년들에게 걷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는 늘 주장했다. 그것은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준 상처가 되었다. 결국 해리는 자신이 태어난 제도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성대한 장례식은 단지 마지막 공개적인 작별 인사였을 뿐이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며칠은 극심한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는 애도를 표했지만 왕실은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귀청을 찢는 듯한 침묵은 커져가는 대중의 분노의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찰스 스펜서가 전화를 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월 31일 새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로 그 순간 세계의 축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파리의 콘크리트 터널 안에서 검은색 메르세데스 차량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차는 파파라치 무리를 피하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다 결국 깡통처럼 찌그러진 채 추락했습니다. 쇼참하게 부서진 잔하의 속에서 다이애나는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다. 충격적인 소식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다. 세상은 아직 이 비극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었다. 수메일 떨어진 남아프리카에서 찰스 스펜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뜨렸다. 그것은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전화였다. 수아기네오메어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다이아에나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가 심하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스펜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고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언론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언론이 그녀를 너무 몰아붙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그는 어둠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소식을 기다렸다. 몇 분이 서서히 고통스럽고 애처로운 1시간 동안의 침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두 번째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가슴 아프게 단호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졌다. 그 충격적인 순간 스펜서는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수년간 그녀를 쫓아다닌 무자비한 파파라치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세상은 곧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 참이었다. 영국 왕실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뉴스가 방송되자마자 대중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와 거리로 뛰쳐나왔다. 어른 여자아이들 할 것 없이 부끄러움 없이 흐느껴 울었다. 버킹엄 궁전 밖에는 수많은 꽃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영국 역사상 전례 없는 깊고 집단적인 슬픔이었다. 하지만 최상층에서는 심오하고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왕실 가족은 이 모든 사태 내내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고통스러운 며칠 동안 공식적인 공개 성명은 전혀 없었고 국왕의 위로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의 문 뒤에 숨어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들이 왕실 가족이 충격으로 마비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은 차가운 무관심처럼 느껴졌다. 대중은 격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여왕은 왜 국민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버킹엄 궁전의 국기는 왜 조기를 개양하지 않은가? 찰스와 그의 아들들은 왜 즉시 런던으로 돌아오지 않은가? 혼란은 순식간에 격렬한 분노로 번졌다. 신문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왕실을 맹렬히 비난했다. 배신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왕실이 국민을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 국민은 지도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왕실은 비극 앞에서 완전히 마비된 듯 보였다. 전 세계가 해명을 요구하는 동안 두 소녀는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윌리엄과 해리는 벨모럴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고요한 아침에 두 소년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에리는 겨우 12살이었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엄마가 정말 영원히 떠난 건지 계속해서 물었다. 어제 잠깐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짧고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시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발모럴 성에 머물렀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왕족들은 역사적으로 감정적인 따뜻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다. 몇 년 후 해리는 당시 깊은 혼란과 고립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세상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궁궐은 침묵하고 있었다. 누구도 다이아애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평범하게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문 밖에서는 압박감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갔습니다. 결국 여왕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추락 사고 후 5일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여왕은 마침내 국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카메라 앞이 비어스뻗하게 앉아있던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다이아애나를 뛰어난 재능을 지닌 특별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특히 두 아들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강조했다. 또한 사람들의 극심하고 압도적인 슬픔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는 이미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후였다. 왕실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근본적으로 냉담해 보였다. 다이애나의 죽음은 왕실과 국민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람들은 다이애나와 왕실 구성원들의 차이를 오랫동안 느껴왔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솔직하고 따뜻하며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왕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고 엄격한 의례에 따라 운영되었다. 다이아에나 왕세자비의 죽음 이후 이러한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그녀는 육신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찰스 스펜서는 왕실의 구조적 실패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깊은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것이었다. 수년간 그는 여러 유명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다이애나가 겪었던 고통을 대중이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세상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이아에나는 왕실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활기 넘치던 소녀는 깊은 고립에 빠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경직되고 매우 구시대적인 시스템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무시해야 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나자 그녀는 더욱 소외되었다. 스펜서는 자신이 사실상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끊임없는 언론의 괴롭힘을 완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이혼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미래 국왕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왕실은 의도적으로 냉담하게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의 공식 직함과 왕실의 특별 경호를 박탈했다. 스펜서는 이러한 위험한 직무유기에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왕실이 언론이 그녀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제대로 된 경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녀는 지쳐서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다. 결국 파리 터널에서 그녀는 목숨을 잃었다. 스펜서는 자신의 거친 표현을 누그러뜨리거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는 다이애나를 향한 가족들의 처우를 비인간적이라고 직설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그녀가 필요할 때 인기가 절실히 이용당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너무 독립적이 되자 무자비하게 버려졌다고 했다. 그는 그녀가 깊은 고통에 시달릴 때 자주 자신에게 의지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전화로 얼마나 외로운지 울먹였다. 그녀는 갇혀 있었고 궁궐 안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의 비판은 그녀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냉혹할 정도로 솔직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는 추악한 진실을 미화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과 인위적인 화해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적인 불의였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불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비극적으로 윌리엄과 해리의 삶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해리 왕자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도 똑같은 보호받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름 없는 기관 전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이 다이아에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9세대들은 그녀가 전 세계적으로 받는 긍정적인 관심에 반감을 품었습니다. 결국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해리였습니다. 그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왕실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에리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어머니와 비교당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처럼 반항적인 기질과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또한 숨막히는 왕실의 제약에 대한 어머니의 깊은 불편함도 공유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언론으로부터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홀로 고군분투해야 했던 어머니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애어린 시절의 그 깊은 트라우마는 그의 세계관에 깊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 즉시 불안감이 밀려온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파리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밤으로 강렬하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역사가 실시간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 메건이 똑같은 끔찍한 대우에 직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궁궐 내부의 악의적인 공격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은 완전히 부재했습니다. 다이아애나처럼 메건 역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해리는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탈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 하에리와 메건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실 직책에서 물러나 결국 영국 왕실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짐을 싸서 지구 반대편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는 고위 왕족이 했던 가장 대담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에게 있어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에리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다. 다이아애나는 죽기 전 필사적으로 자유를 갈망했다. 그녀는 스스로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다. 해리는 이제 어머니가 시작했던 고통스러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다. 찰스 스펜서는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해리의 전례 없는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해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스펜서는 수십 년 동안 바로 그 해로운 시스템을 비판해 왔다. 해리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단호하게 그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었다. 다이아애나의 유산과 장래 행렬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97년의 상처는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았다. 하에리가 공식적으로 왕실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가 일었다. 왕실은 이처럼 공개적인 거부 의사 표명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하지만 찰스 스펜서는 내심 상황을 이해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왕실을 떠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음을 알고 있었다. 해리는 왕실을 섬기는 것보다 가족을 보호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다이아애나의 정신은 아들의 단호한 행동을 통해 분명히 살아남았습니다. 비극적인 왕실 고립의 악순환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관 뒤를 따라 행진해야 했던 어린 소녀는 성장했습니다. 그는 폭력적으로 빼앗겼던 주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결코 같은 냉담함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이아애나 공주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슬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불굴의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찰스 스펜서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군주제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는 왕실이 여동생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서 절대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드넓은 홀 메아리치고 있다. 왕실은 그 추도사가 남긴 파장을 결코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이 처음에 보인 귀청을 찢을 듯한 침묵이 남긴 상처를 되돌릴 수도 없었다. 세상은 왕관의 대가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다이아애나는 파리의 어두운 터널에서 그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그녀의 유산은 영국 군주제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군주제는 더욱 감정적인 세상에 적응해야만 했고 공감의 가치를 뼈아프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스펜서와 해리 왕자에게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무거운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기 넘치는 어머니이자 누이, 그리고 진정한 친구였던 그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차갑고 냉혹한 왕실에 그녀가 가져다준 온기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는 왕실이라는 체제의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은 아들들에게 살아남을 힘을 주었습니다. 궁궐 담장 뒤에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공들여 만들어진 왕실 동화는 영원히 산산조각 났다. 남은 것은 생존과 반항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뿐이다. 여동생의 명예를 지키려는 오빠의 이야기이며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아들의 이야기이다. 1997년의 그림자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